저는 동일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김미영이고요. 제가 원래 이거를 인제 FPBA를 2018 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그 핵심 교원 연수 받게 되었고요. 그때 인제 제가 고3 그때는 동일 여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담당이었고, 그다음에 실용 수학 과목을 해 가지고서 그때 인제 쉘터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엔 난민들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걸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막 적용될 때에 인제 여상의 특징이 인제 한창 애들 인제 데리고 와야 돼 가지고서 이 수업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 올해는 제가 인제 그 진행을 하려고 했었더니 인제 학교 사정상 인제 수학과에 적용하기 힘들어 가지고 제가 인제 갑자기 인제 창체로 인제 돌리게 됐는데, 일단 인제 발표 시작할게요. 저희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밀착도 금지돼 있고 인제 거리 두기 상황에서 집합도 금지된 상황에서, 특히 또 인제 고1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나 인제 입학을 해 가지고서 애들도 되게 그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등교와 중지를 반복하고 계속,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에서 시험만 이렇게 보다가 2 주간 짧게 방학 진행하고, 그 상태에서 FPBL 그렇게 인제 연수 받고 나서 바로 인제 요런 걸 적용하려고 봤더니 애들끼리 되게 인제 그 협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애들끼리 먼저 친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다음에 그러면 적용해야겠다 싶어 가지고서 제가 일단은 FPBA를 어떻게 인제 진행했냐면요. 한 달에 2번씩 진행되는 학급 자치 활동에서 일단은 진행을 했고요. 9월 말, 10월 중순, 10월 말 각각 2차씩, 그 창체 2차씩 5-6 교씩 그렇게 3번 6 차씩 진행했어요. 그리고 9월 말에는 일단 애들이 인제 FPBA를 도대체 무슨 수업인지 모르니까 OT 시간을 갖고 그다음 문제 제시 및 모든별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다음 10월 중순에는 모든별 FPBA를 진행해서 3-4 차씩 본격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말에 FPBL 활동 마무리 및 모든별 활동을 5-6 차씩 이렇게 해서 총 6 차씩 진행했는데, 솔직히 인문고고 그다음 사립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 전공 이외에 이렇게 창체 시간을 진행하는데도 솔직히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애들도 인제 이 시간 말고도 막 서로 이렇게 뒤에서 또 만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활동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인제 "세트계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써줄 것이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대학교 그 교수님께서 FPBA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약간 눈빛 자체도 달라 보이고 너네들 가산점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인제 약간 양념을 쳐 가지고서 애들을 잘 이끌었더니, 정말 제가 인제 일단 실질적으로는 6 차시라고 써 있지만 어 저 자체적으로 인제 저희 학교 2 학기 때부터 줌했는데, 저는 인제 한 달 전부터 그거보다 더 빨리 애들이랑 같이 줌도 많이 하고, 애들 학원 끝나고 날 시간 인제 밤에 한 10시 11 시쯤에 또 다시 또 만나서 해서 총 이런 거 할 때 10 시간 10 차례는 진행한 것 같고, 애들은 또 저 몰래 또 따로 자기 모든별끼리 저희 8 모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끼리 또 따로 만나서 또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 자치 시간을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저희 학교가 일단 유네스코 학교라서 여러 가지 인제 그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소주제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제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재밌고 이렇게 약간 흥미로운 그런 문제를 갖다가 교사가 인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수학 그 과목에서. 근데 그렇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인제 큰 틀 안에서 애들이 각자 8개 모듬으로 인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인제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일단 애들한테는 앞으로 6 차시는 FPB를 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인제 제가 손글씨 써 가면서 인제 제 목소리로 애들한테 인제 디딤 영상을 만들어서 FPB를 일단 OT 시간을 가졌고요. 그것은 인제 2018 년도에 인제 차이영 선생님께서 인제 그 발표하셨던 그 자료로 제가 인제 옆에다가 좀 약간 애들 귀엽게 이렇게 글씨 써 가지고서 이렇게 인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PPT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13 단계에 걸쳐서 수업이 인제 이루어지는데 크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OT 디딩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동일여고 1학 선생님 소리가 공유가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이고. 네, 어떻게 다시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동일여고 1학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손글씨를 띄우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 대해 배웠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또 통합, 융합, 교과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아이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안내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문제를 궁금하라고 일부러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요한 이렇게 이제 OT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일여고 학급 자치 FPBL 모든 발표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졌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 애들이 입학식 없이 인제 그 진행이 된 1 학년들이라 거기다가 또 쪼끔만 준비한 상태에서 7월 달에 그 중간고사 보고 8월 달에 기말고사 보고 바로 2 주간 짧게 방학 진행한 다음에 9월 달부터 이거 FPBL을 바로 적용한 것이라서 일단은 애들끼리 인제 친근한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별 활동을 진행하려면 또 애들 반발감도 살 것 같아서 일단은 인제 이렇게 손글씨로 애들을 마음 다 위로하고 그다음 각자의 인제 여기 사물함에다가 각자 인제 희망 뭐 "3년 후에 자기의 모습 또는 자기한테 독려할 수 있는 글귀를 갖다가 이렇게 써 보자." 그러면서 요런 인제 잠깐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 가지면서 모든 별로 이 친구들하고도 인제 인사도 나누면서 이렇게 친근한 시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 8개 모둠을 자기 인제 나름대로 PPT로 할 사람 PPT로 하고 그다음 설문조사 할 사람 설문조사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은 요런 식으로 해서 PPT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팀들은 인제 요 성추행, 성희롱이 일어난 이유랑 기타 해결 방법들을 갖다가 예방 방법까지 해서 요 투표하는 거랑 같이 엮어서 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올바른 성평등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제 강조하면서 인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 애들 활동 모습들은 제가 이따가 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 저도 애들한테 인제 안 해도 되는 솔직히 선생님들 솔직히 창체를 잘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인제 수업 위주로 해서 빨리 내신을 갖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창체를 거의 줌으로 돌리거나 온라인 클래스 돌려 가지고 애들이 잠깐 뭐 5 분, 10분 영상만 보면은 그 2 시간이 해결될 수 있게 3 시간이 심지어 15 분 만에 해결될 수 있게 해서 다른 반들은 그냥 클릭만 하고 솔직히 창체를 진행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반은 그래도 인제 FPBL을 갖다가 인제 진행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제 뭐 못해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애들은 또 인제 저한테 미안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잘 뭐 하지 못해도 된다 괜찮다고 선생님이 거꾸로 수업도 되게 열심히 잘 했을 때도 못해도 괜찮다고 인제 멈추지만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애들도 독려하는 의미로 손글씨 써 줬고요. 저희 애들 이제 모습을 인제 하면서 그래서 인제 손글씨로 좀 더 저는 많이 독려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이것들은 선생님들한테 인제 이따가 인제 영상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제가 이것들은 선생님들 교무실에 한 권씩은 꼭 다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제가 인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제 신규 임용 교사들도 인제 학급 경영도 인제 강의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인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요번에 나온 책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희망의 심리학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제 거꾸로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람이고 인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인제 수학 거꾸로 교실도 인제 어
체험도 많이 이렇게 연수도 해드렸었는데 거꾸로 교실이던 그다음에 협동학습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거 즉 FPBL도 이제 수업 방식의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배움이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교실에서 행복한지, 그다음 서로 간의 교사와 소통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거꾸로가 좋은지 FPBL 좋은지 뭐 너도 나도 이렇게 이런 게 좋다고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모든 활동을 진행하려면 애들이랑 이제 라포도 잘 형성이 된 상태에서 애들 심리도 파악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항상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도 패들릿이랑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업 때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패들릿 밑에 좋아요 버튼 기능이랑 댓글 다는 기능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소통도 많이 하면서 애들도, 저희는 이제 1학년 3반, 4반, 5반, 8반 이렇게 4반 들어가는데 다른 반들도 한 반에 다 어떨 때는 다 오픈해 가지고서 다른 반 구경도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인제 교학 상담하면서 이렇게 수업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FPBL은 이렇게 하여튼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래 수학과적으로 인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저는 원래 코로나에 맞춰서 지금 서로서로 인제 배달 앱들이 너무나 개발된 나머지 용기들이 너무 많이 방치가 돼서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배달 하는 사장님의 고민으로서 얼마만큼 저 인제 2 학기 경우의 수 단원에서 순혈 조합과 연결해 가지고 FPB의 그런 문제를 재미있게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앞에 지금 빨리 넘어갔지만 교과적으로 1 학년 수업 들어간 선생님들이 4 분이 계신데 저 혼자만 진행하면 또 안 되는 일이고, 뭐 하나 프린트 하나 만들든지 문제 하나라도 또 옆판에서 더 알려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너무 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 가지고 교과적으로는 좀 안 될 것 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제 창체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인제 다른 학교에서라도 선생님이랑 협업해서 같이 제대로 FPBL 문제를 구성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이 일단 애들 활동한 모습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혹시 분량이 긴가요? 선생님 아니면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그러면 질문을 받을게요. 어차피 아, 이것들은 네. 네. 원래는 제가 첫 번째 이제 차이영 교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저도 원래 방법은 여기서도 그랬지만 구체적인 문항을 만들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인제 실제적으로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재현을 해 가지고서 애들의 흥미를 또 유발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얼마만큼 교사가 그렇게 인제 애들이 FPBL을 갖다가 정말 다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제 혹하는 문제를 갖다가 만들으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저도 21년 차 수학 교과를 진행하면서 별명이 깨는 수학일 정도로 되게 이렇게 약간 기발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도 한 명도 안 잘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 네, 혹시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종합 토의 및 그래요? 질의응답에서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자 발표 드릴게요. 새롬고등학교 박정미 선생님이시고요. 더 나은 코로나 세상 프로젝트의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정미 선생님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보기로 할까요, 선생님? 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그리고 PPT도 전체 화면으로 했는데 보이시죠? 지금 2개로 나눠져서 보이긴 하는데요. 아, 2개로 나눠져서요? PPT 공유를 했거든요. 화면 공유를. 네,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나은 포스트 코로나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를 탐색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은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수업의 형태인데요. 원격 수업과 그다음에 등원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적절히 이용해서 사전 학습부터 사후 안내까지 이런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수업 시 설계는 순서대로 배운다면 FPB의 수업 설계는 본 수업에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형태의 수업보다 시수 확보가 더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좀 대규모 학교에서 총 1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학생 수가 29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이제 저 혼자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일단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공력이 많이 들었고요. 디딤 영상을 제작하거나 활용할 때 사용했던 앱이나 기기는 미리 캠퍼스 멸치 앱, 줌이나 실무화상기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확장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 디딤 영상이나 자료를 탑재하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과제를 안내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관련되는 자료들을 참고할 때 네이버 밴드나 카톡 등을 활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과목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 중에서 이제 독서라는 과목이 참여를 했고요. 독서의 성취 기준 중에 주제 통합적 읽기, 분야별 읽기 이런 성취 기준들을 활용했는데 가장 핵심은 창의적 읽기라는 성취 기준을 가장 핵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흐름은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을 때는 이러한 과목들이 해결 방법을 찾을 때는 이러한 과목들이 같이 연계가 되었고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부터 창의적 읽기까지가 독서의 성취 기준들입니다. 고등학교는 성취 기준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처음에 목표로 두고 수업 설계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게 학습지니까 이걸로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흐름을 보여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핵심 질문 학생들에게 주고 여러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위원인데 하나하나 활동을 하며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상황을 설정을 해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성취 기준들의 활동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 그 다음에 분야별 읽기, 매체 특성 고려한 읽기,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 그 다음에 독서문화 참여하기 이런 성취 기준들이 배치가 되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층위 3번까지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수업 설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차 시에서는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2개의 차 시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는 총 3차 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업 전에 디딤 동기 유발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은 디딤 자료들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이런 거고 뉴 노멀은 넥스트 노멀은 이런 거야 했지만 아이들은 다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영차시를 만들었습니다. 영차시는 주제 이해하기 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브레인스토밍과 유목하라는 창의사고 기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찾아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탐색하게 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올려둔 기사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기사들을 한번 그 중심 내용, 적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유목화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 포스트잇을 그대로 뜯어서 관련된 내용끼리 연결해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란 한 줄 정리를 스스로 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런 거구나라는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걸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는지, 유목화는 어떻게 하는지 사전 영상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이걸 위한 자료를 찾는 이 NIE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어떤 신문 기사들의 폴더를 아이들에게 또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 중에 하나를 공유해 드리면 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분류해 보니까 알게 되었고,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시작이 좋았던 점은 시의적절한 주제다. 그리고 흥미 유발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동기가 유발되더라 하는 어떤 것들로 이제 이 수업이 잘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건축, 경제, 금융, 제가 나름대로의 정보를 찾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었고, 아이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를 찾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포스트 코로나 문제 및 대응 사항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파악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면서 이 중에 내가 뭐가 관심 있는지 찾아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련해서 할 때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죠. 안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가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학습 주제를 이해하고 1차 문제를 설정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을 진행했는데, 고등학교는 평가가 예민하잖아요. 이 기재 원칙 보면 수행 주체가 관찰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이제 평가의 대상이나 이제 뭐 생기부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 활동들에 혹시 기록된 사항들은 수업 중으로 다시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찾고 진로 관련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지의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추가 디딤 영상들은 아이들의 자주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3번으로 갔을 때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피드백과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됐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거였구나라고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한 그런 거고, 상호 피드백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호 피드백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줘서 수업 설계에 더 넣을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다른 결과물,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평가 요소는 교사 관찰 평가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부터 창의적 읽기까지 국어 교과 역량인 자료 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자기 성찰 개발 역량들을 이러한 항목들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이 평가 루브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창의적 읽기의 이 빨간색 부분인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했을 때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실행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독창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은지, 높지만 실행 가능성 아이디어는 평범한지, 초록색 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막
아이디어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그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았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수화되진 않았지만 학생 자기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총 0차 시가 생겼기 때문에 총 4차 시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후속 활동으로 더 나아가기 활동으로 교내 대회로 창의융합 글쓰기 대회를 하게 되어서 희망 학생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창의융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는데, 이제 페르소나 기법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대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하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 페르소나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고 그 가상의 인물의 문제와 해결 방향,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해결 방향, 친구의 피드백,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전체 수업 과정 중에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학생이 책을 뒤적뒤적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게 뭐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독서 교과서의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걸 밑줄 긋고 수업을 하거든요. 밑줄 긋고 사회문학 분야의 글은 이렇게 읽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이렇게 읽어. 창의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그냥 애들 다 알 거야, 성취 기준 다 달성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반응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를 책에서 읽었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을 선정하고 정말 읽어보니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해본 거죠.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걸 해보니까 이렇다. 그 다음에 내가 고려하면서 읽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의 실제 역량을 향상하는데 이 수업 시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을 좀 강조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 연구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제 선생님 1분 코로나19 남았습니다. 이후의 세상으로는 우리 교육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학습 조력자로서 교사가 되어야 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교사 간 협력 체제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해와 재구성, 통합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제일 마지막,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 반응을 포착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능력이 이제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또 마지막에 듣도록 하고요. 다음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세종장영실고의 유병인 선생님, 대전산업정보고의 박지란 선생님이시고요. 주제는 공중보건과 세계사 융합 수업입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1분 전에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유병인 선생님 음소거. 네. 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네. 우선은 저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세계사와 공중보건의 융합 수업을 기획을 했었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저는 세종여자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장영실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겸임으로 지금 고교 학점제, 학과간 학점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용과, 그다음에 IT과,
그리고 조리과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아닌 기본적인 그 어떤 건강이라든지 의료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주제를 좀 정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제가 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그림을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 그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쓰이고 있는 마스크를 찾다 보니 마스크의 역사에서 나왔던 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시대 중세 유럽의 14세기 정도의 그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을 때 의사들이 썼던 이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요걸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요거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유행을 했던 감염병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저도 궁금하던 차였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호흡기계 질환이, 지금 코로나가 호흡기계 질환인데 그게 뭔지를 아이들이 몰랐고 마스크를 왜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라에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월 13일 이후부터는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아니면 학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세계사를 통한 공중보건을 접목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교과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PBL 학습법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실무 과목은 대부분 NCS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그 NCS 같은 경우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무 과목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업은 대부분 PBL을 적용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PBL을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되게 직업계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직업계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교과 과목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아이들 전공교과와 보통교과를 좀 융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면서 선생님들께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작년에 같이 핵심 교원 연수할 때 같이 융합 수업을 했던 박지란 선생님이 흔쾌히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성을 보시면 세계사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미술사를 통해서 미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꽤 힘들어 하셨어요. 김미영 선생님처럼. 그래서 꽤 힘들어 하셔서 이제 박지란 선생님께 정말 대전에 계신데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세계사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사 속의 팬데믹으로 유행을 했던 감염병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요 근래에 뭐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까지 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팬데믹 감염병들을 이렇게 세계사 속을 찾아보다 보니까 꽤 많이 유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꽤 많이 초래가 되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던 이런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 교실에 보면은 다들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해서 모든 교실에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의뢰의 학교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보건선생님들이 나눠주시니까 붙였던 이런 상황이었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지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 세계사의 부분이었고요. 꽤 많이 선생님들도 들어보셨던 이런 질병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들이 배워야 할 기초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이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 인문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저희가 디딤 영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같이 디딤 영상이 아니라 디딤 수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뭐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들어보셨듯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미술사를 설명해 주셨던 한예종에 있는 미술과 교수님의 그 강의가 대단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부분인데요.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에드바르드 뭉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스페인 독감을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우선 디딤 영상으로 한번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스페인 독감이 정말 스페인에서 유행했다부터 시작해서 독감을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건 아이들이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세계사 속 팬데믹을 통해서 그리고 팬데믹의 종류를 통해서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대처와 그다음에 의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어떠한 공중보건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갈 수 있는지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정했던 거는 세계사 속 감염병 팬데믹의 역사를 통해서 감염병의 종류와 시대별 감염병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FPBL이 무엇인지 몰랐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디딤 영상으로 선생님들 뭐 요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소리 공유가 안 됩니다. 네, 요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클림트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고요. 뭉크에 대해서는 절규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도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많이 못 누리던 아이들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코로나19 그리고 스페인 독감, 클림트는 죽음, 뭉크는 삶, 하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었고 누군 살고 누군 죽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켜야 할 게 무엇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학교 수업은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라는 걸 PBL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도 학생 스스로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면 그러면서 결론은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시 같은 경우는 박지란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직접 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계사 속 팬데믹으로 유행했던 감염병을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그 세계사 속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의 어떤 기본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3, 4차 시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이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수업을 3, 4차 시 진행을 했고 5차 시에서는 좀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대단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준 예방 대책이 아닌 스스로 자기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예방 대책들을 좀 만들어 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구스타프 클림트, 코비드-19에 노출되었어, 클림트를 살려줘라는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박지란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스페인 독감은 뭐 이런 거였고 왜
이렇게 이용이 됐고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 수업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기본 개요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업 전에 나눠줬던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클림트가 도대체 누군지 뭉프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퍼즐을 통해서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해서 마지막 결과로는 아이들이 직접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지금 열려있는 무료로 열려있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카드 뉴스라든지 어떤 PPT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아니면 포스터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 학과에 붙일 수 있도록 지금 나누어 주도록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걸로 저는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 지금 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팀의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요. 중간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모둠 구성의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했는데 먼저 세 분 제가 들으면서 일단 세 분 각각의 개성이 잘 살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미영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FPBA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절차나 그 단계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이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또 창의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정미 선생님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독서 교사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마치 PD처럼 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 모습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병인 박지란 선생님은 유병인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주제로 하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시려고 왜 이렇게 어려운 두 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려나 했는데 촉이 계속 열려 계셨던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건가? 약간 이 과정을 처음에 시초를 얘기하셨을 때 뭐 TV 프로그램도 언급하셨고 아들과의 그 에피소드도 얘기하셨는데 늘 촉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미있는 문제로 수업의 그 문제 상황으로 만드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촉이 열려 있어야 문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어느 날 뜬금없이 문제가 내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계셔야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례들이 문제로 구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모든 구성의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셨는데 혹시 질문에 답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미영 선생님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좀 시간이 남아서 질문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온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수학 거꾸로 수업을 이제 저는 한 14년 넘게 거꾸로 수업은 뭐 우리나라에는 한 5, 6년 전에부터 이제 했지만 저는 이미 이제 한 18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수업해서 지금 거꾸로 수업의 모형을 제가 했었고 그냥 영상도 찍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저 혼자 사부자 학교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교과는 이렇게 애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수학도 차별은 안 하지만 모듬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단 졸업하게 되면 2급 전교사고 시험을 보게 되면 1급 전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듬을 항상 4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이제 3급 전교사, 그 다음에 4급 전교사라고 이제 임명을 하고 그 다음 밴드 소녀, 그 다음에 꼼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3급 전교사, 밴드 소녀, 4급 전교사 꼼꼼히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서 한 모듬 안에 또 두 모듬이 움직이게끔 해서 서로 이제 교학상장하면서 윈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급 전교사나 4급 전교사가 또 모르면은 이제 또 저가 이제 또 지켜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 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더더욱이 이제
수학 그런 성적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교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수업들처럼 이제 좀 이끌어주고 말 좀 잘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자치부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부장, 무슨 부장, 부상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발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인성교육이랑 그다음에 이제 송글씨랑 그런 거 왜 나눔했었냐면 아까 현성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특히나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을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훈계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더더욱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그 이제 또 말로 또 하다 보면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손글씨를 전달하면은 10명한테 전달해도 각자의 상황과 마음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글귀가 다른 말로 이제 전해오기 때문에 그런 손글씨로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을 독려하니까 애들도 마음도 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면은 그 과목 되게 밤새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수학 시간에 아무도 안 자거든요. 21년째. 이 애들이 되게 이제 저는 저희 학교 그냥 연예인이에요. 그냥 50분을 제 무대라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그 대신에 이제 모든 활동을 이제 재미있게 또 이끌어주기 위해서 항상 이벤트를 갖다 준비하고 근데 다만 이제 FPBL도 수학적으로 전용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안 돼가지고 학급 경영을 했는데 학급 경영으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애들이 수업 성적도 안 들어갔는데 이것을 왜 하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더더욱이 또 이제 약간 말씀 잠깐 드렸듯이 또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FPL 교육을 갖다 되게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마음 독려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구성은 수학 그 시간에 운영할 때는 반드시 성적 순으로 해서 모둠이 다 똑같이 공평한 평균이 있게끔 그렇게 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급 경영할 때는 언변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골고루 섞이게끔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조별로 너무 편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분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박정민 선생님이나 유병민 선생님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두 분께 동시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유병민 선생님이나 박정민 선생님이 정말 수업을 깊이 연구해서 설계하셨구나를 발표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 혹시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혹시 FPBL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한번 보고 나서 나는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수업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혹시 이런 수업을 또 이제 한번 해보시고 나면 좀 수월해지시는지 그런 좀 수업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면 다음에 또 이런 수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우시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들이 저희가 이제 간호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간호 보조 활동을 하기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보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갖고 나가서 그 상황에 따라 PBL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목들을 다 융합을 해서 좀 PBL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F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제가 공부를 하려고 제가 작년부터 교원대 연수를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업계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PBL 상황은 꽤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한번 적용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잡아내려고 많이 진짜 촉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DB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 상황에 대한 DB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많이 갖고 축적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정민 선생님은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한 살씩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없지 네.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쯤에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 수업 진행할 때 만들었던 문제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제가 모니터가 듀얼이라서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실 텐데 NFC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 때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들하고 가장 근접한 아 나는 과학 독서를 못 하겠어 하는 정말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한 거죠. 쉽게 말하면 IoT 그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자는데 쪽잠이 꿀잠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의도한 건 핵심 질문으로 이제 의도를 해서 만들었고 또 뭐 최고의 한 끼 뭐 이걸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질문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자기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형태는 이제 신문 기사들이나 어떤 이슈들을 보면서 어떠한 요즘에 한 끼를 해결하는 어떤 트렌드나 문제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제가 FPBL 연수를 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걸 마음 먹고 만들지 않은 이상은 참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 상황들을 이제 많은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DB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 선생님들이 뽑아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학교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이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쯤에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이 뭐였냐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를 질문하신 건 정말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 사례들도 좋은 샘플로서 많이 공유하고 또 이것을 보시면서 또 얼마든지 변주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유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북이나 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저희 오전부터 연수가 진행됐었는데 수업 콘서트에서 우수 사례들 발표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신경일, 유경주 선생님, 김미영, 박정미, 그리고 유병인, 박지란 선생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회 봐주실 핵심 교원이신 조은진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수에 같이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연수는 모두 첫 콘서트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